한소연은 새벽 6시 정각에 눈을 뜬다. 알람 소리도 울리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해버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열린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어온다. 동쪽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지만 밤과 아침이 맞바꾼 경계선이 살며시 방 안을 물들이고 있다. 공기에는 밤새 식어있던 차가운 온기가 남아있고 침대 위 이불은 눌려있는 곳과 비어있는 곳의 온도가 다르다. 소연은 잠깐 그대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본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인데도 오늘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뭔가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가슴 한쪽에 걸려있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옆자리에서 남편 민석이 깊은 잠에 빠져있다. 입은 반쯤 벌어진 채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우고 있다. 어제도 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변호사로 일하는 그는 늘 바빴고 늘 피곤해 보였다. 늦게 들어와 샤워만 대충 하고 오늘은 좀 힘들었다는 말 몇 마디를 남기고 그대로 잠들어버리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소연은 잠깐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낸다. 침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습관처럼 발끝으로 조심히 움직인다. 문고리를 잡을 때도 소리가 덜 나게 천천히 돌려 문을 연다. 복도로 나오자 약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집은 아직 잠들어 있는 듯 고요하다. 소연은 부엌쪽으로 향한다. 창가 옆에 놓인 커피 머신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물을 채우고 캡슐을 넣자 익숙한 소리가 난다. 징 하는 기계음과 함께 진한 커피 향이 서서히 번져나간다. 그 향기는 이 집의 아침을 여는 첫 번째 신호와도 같다. 컵을 꺼내려고 상부장을 열다가 시야 한쪽에 흰 종이 한 장이 들어온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대충 붙여놓은 약간 구겨진 종이. 어젯밤 늦게 둘째 딸 서윤이 엄마, 이거 학교에서 나눠줬어 하며 건넸던 가정통신문이다. 낮에는 이것저것 하느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가 설거지를 하면서 대충 냉장고에 붙여둔 것이다. 커피 머신이 여전히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동안 소연은 종이를 떼어 손에 든다. 종이 윗부분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봄맞이 초등학교 운동회 안내.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아주 조금 더 빨리 뛴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검은 글씨에 불과한데 단어 몇 개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진다. 소연은 종이를 들고 거실로 간다. 아직 불이 꺼진 거실은 새벽의 묵직한 정적을 그대로 안고 있다. 그녀는 소파에 천천히 앉아 종이를 펼쳐든다. 날짜,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장소, 학교 운동장, 전교생 참여, 학부모 참여 종목. 눈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간다. 그 순간 굵은 글씨가 눈에 꽂힌다. 학부모 100m 달리기 참가 신청. 단 한 줄의 문장인데 그 문장이 종이에서 떨어져 나와 바로 가슴 중앙에 박혀버린 것 같다. 학부모 달리기. 글자를 분명히 읽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문장 대신 다른 장면들이 빠르게 떠오른다. 커피 머신이 틱 소리를 내며 멈춘다. 향긋한 냄새가 부엌에서부터 거실까지 퍼졌지만 소연은 그 향기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종이만 바라보고 있다. 잠시 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따온다. 컵을 들고 다시 소파에 앉아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쓴맛이 혀끝을 타고 목으로 내려간다. 그 순간 전혀 다른 종류의 열기가 피부 위에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눈을 감지 않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풍경. 뜨거운 공기, 함성, 스타팅 블럭 위의 긴장감, 그리고 번쩍이는 플래시. 아테네? 한때 그녀가 세계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도시의 이름이 입안에서 아주 작게 맴돈다. 그해 여름, 2004년, 올림픽. 그때의 자신은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그저 더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다.
앞에 있는 결승선만 보고 옆을 보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생각보다 복잡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당한 햄스트링 부상, 훈련 도중 갑자기 다리가 굳어버리던 그 순간의 통증은 지금도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다. 훈련장 한쪽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녀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통증은 그냥 통증일 뿐이야. 정신력이 더 중요해.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대회에서 그녀가 받은 건 온전한 기회가 아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시아 선수니까 바깥 레인으로. 표면적인 이유는 균형 배치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가장 눈에 덜 띄는 레인에 아시아 선수들을 모아두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가장 바깥쪽, 안쪽 커브가 크게 돌아가는 레인.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소연은 분명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보다 옆 레인에 더 오래 머무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달렸다. 결과는 동메달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한 번도 얻지 못할 귀한 성취. 하지만 시상대 위에서도 카메라는 주로 금메달리스트를 따라다녔다. 한국에서 온 스프린터 한소연 선수입니다. 그 이름이 며칠 동안 중계화면에 오르내렸지만 곧 사라졌다. 아시아에서 온 선수 하나 정도로만 남았을 뿐이다. 마이크가 다른 선수에게 향할 때 소연은 웃어야 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서서히 차가운 물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머나먼 호텔방으로 돌아와 혼자 메달을 내려다보던 밤. 빛나는 금속 조각이 이상하게도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 질문이 결국 그녀를 이 먼 나라까지 데려왔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거리, 새로운 집. 처음 이민을 왔을 때 소연은 결심했다. 운동선수였던 과거는 다 잊자. 그냥 평범한 엄마, 평범한 아내로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다. 어느새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니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곧 집이 깨어날 시간이다. 초등학생 막내 아들 민준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 소연은 무릎 위에 있던 가정통신문을 다시 펼쳐본다. 행사 일정, 준비물, 아이들 복장, 도시락 안내, 그리고 그 문장. 학부모 100m 달리기 참가자 모집.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고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쉰다. 나는 아니다. 입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온다. 이제 그런 무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이미 한참이나 지나간 시절이라고. 이젠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종이를 반으로 접어 냉장고 옆에 붙인다. 하지만 종이를 붙이던 손가락이 마지막에 아주 살짝 떨린다. 그때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난다. 누구인지 소리만 듣고도 대충 알 수 있다. 첫째 딸, 은채. 중학생이 된 후로 그녀는 엄마와의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엄마 품에 안겨오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라는 단어를 부를 때조차 약간 쑥스러워하는 나이가 되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는 리듬이 있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그 나이 특유의 애매한 박자. 엄마, 깨 있었네? 머리는 대충 묶고 후드티를 아무렇게나 걸치는 채가 거실로 들어온다. 응, 원래 이 시간에 잘게. 너 학교 숙제는 다 했어? 대답을 흐리며 냉장고를 연 은채의 시선이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종이에 잠깐 머문다. 운동회 안내장이네. 응, 어제 네가 준 거 아침에 잠깐 읽어봤어. 학부모 달리기도 있던데. 은채는 물을 꺼내들며 슬쩍 말을 흘린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말투지만 그 속에는 사춘기 특유의 조심스러운 탐색이 숨어있다. 엄마는 안 나갈 거지? 소연은 컵을 내려놓다가 손을 멈춘다. 왜? 갑자기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 은채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한다.
마치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는 듯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톡톡 건드리며 소파에 털썩 앉는다. 요즘 애들은 엄마가 운동에 나가서 막 넘어지고 그러면 그 영상 찍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린다며. 그런 거 별로잖아. 마지막 말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엄마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긴 했어. 은채는 혼잣말처럼 덧붙이고 이마를 긁적였다. 소연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온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엄마일까? 학교 행사 때마다 음식 준비를 잘해오는 엄마, 김치 잘 담그는 엄마, 도시락 반찬을 정성껏 싸주는 엄마. 하지만 달리는 엄마라는 이미지는 아마 한 번도 떠올려 본 적 없겠지. 그때 위층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난다. 이번에는 훨씬 거칠고 쿵쾅거리는 소리. 엄마. 민준이다. 8살짜리 막내는 늘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늘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낸다. 계단을 2칸씩 내려온 민주는 거실로 뛰어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은채를 스쳐 지나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달려온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운동회 신청서 낸대. 눈이 반짝이는 그 한마디에 아침의 공기가 한 번 더 달라진다.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래, 엄마도 안내장 봤어. 선생님이 말해줬어. 달리기 할 사람 지금부터 생각해오라고. 나도 50m 달리기 신청할 거야. 민주는 자기 2 다리를 내려다보며 작은 발을 쿵쿵 굴려본다. 엄마도 달리기 할 거야?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린다. 엄마도? 소연은 대답 대신 잠깐 아이 얼굴을 바라본다. 민준의 눈동자에는 순수한 믿음이 있다. 우리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직은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단순하고도 완전한 믿음. 짧은 소리가 입안에서 맴돈다. 예전에 엄마가 국가대표였다고 말해볼까? 하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내가 그걸 다시 증명해야 할 것 같잖아.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 든다. 엄마는 뭔가 다른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마땅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는다. 입술이 한번 떨리고 생각보다 겁이 많아진 자신이 낯설게 느껴진다. 엄마는 그냥 응원할까 했는데 겨우 그렇게 말한다. 왜? 엄마도 뛰어. 엄마도 잘 뛸 것 같은데? 민주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표정으로. 소연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전부터 갇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느낀다.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안쪽에서 누군가가 살짝 밀어본 것이다. 그 문 너머에는 아테네의 태양 아래를 전력으로 달리던 젊은 한소연이 서 있었다. 민준의 말이 끝났을 때 소연은 잠시 입을 굳게 다문다. 대답을 미루려는 순간 복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 들린다. 이번에는 일정하고 느린 리듬.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는 소리. 허리춤에서 벨트가 스치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걸 보니 민석이다. 다들 일찍도 일어났네. 하품을 길게 하며 부엌으로 들어온 민석은 커피 향을 맡더니 자연스레 머그컵을 찾는다. 소연이 따뜻한 커피를 따라 건네주자 그는 반쯤 감긴 눈으로 컵을 받아들며 한 모금 마신다. 오늘 뭐 이렇게 나서부터 시끌시끌해? 민준이 기다렸다는 듯 민석을 향해 몸을 획 돌린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운동회 신청하는 날이래. 나 50m 달리기 신청할 거야. 민석이 미소를 살짝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린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뛰겠네. 연습 좀 해둬야겠는데. 그리고 민준이 갑자기 얼굴을 더 환하게 밝힌다. 엄마도 달리기 할 거야. 그치, 엄마? 그 말과 동시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소연에게로 향한다. 민채는 컵을 들던 손을 멈추고 입술을 앙다문 채 엄마를 쳐다본다. 민석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눈썹을 살짝 치켜 세운다.
소연은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직 모르겠어. 민준이 바로 투덜거린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다고 했잖아. 엄마, 어제 내가 엄마도 신청해 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생각해볼게 했잖아. 그거 한다는 거잖아. 아이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정곡을 찌른다. 은채가 그제야 말을 보탠다. 엄마, 진짜로 나갈 생각이요? 그 질문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다. 걱정, 부끄러움, 어쩌면 엄마가 자신이 모르는 삶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호기심까지. 왜? 너는 엄마가 안 나갔으면 좋겠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은채는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 화면을 만지작거린다. 그게 그냥 요즘 그런 거 알지. 엄마들 넘어지거나 이상하게 뛰는 동영상 올라오는 거 애들 사이에서 계속 돌고 놀림받고 그런단 말이야. 입안에서 유튜브라는 단어를 꺼내려다 은채는 그냥 삼켜버린다.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겪었으면 좋겠어. 민준이 휙 돌아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엄청 잘 뛸 것 같은데? 은채 누나, 엄마가 못 뛴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은채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쉰다. 그냥 괜히 힘들게 왜 나가냐는 거지.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민석이 커피를 한 번 더 마신 뒤 천천히 컴을 내려놓는다. 운동회 안내장에 학부모 100m 달리기? 그런 게 있었어? 소연이 짤막하게 대답하자 민석은 고개를 약간 갸웃한다. 당신이 거기에 나갈 생각이라는 거요? 그 질문은 공격적이진 않았지만 묘하게 예상 밖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마치 왜 하필 당신이? 라고 되묻는 것 같은. 민준이가 엄마가 뛰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 소연이 덧붙이자 민석은 잠깐 민준을 쳐다보고 다시 아내를 본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 애들 운동회잖아. 아이들이 주인공인 날인데 부모가 너무 앞에 나서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말끝을 흐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게다가 운동이라는 게 그냥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무릎도 안 좋다면서. 예전처럼 몸이 안 따라주면 괜히 다치기만 할 수도 있고. 예전처럼이라는 표현이 소연의 가슴을 톡 치고 지나간다. 예전. 그 말 안에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닫아 걸었던 문 너머의 시간들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냥 아이들 응원이나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민석은 그러면서 신문을 펼친다. 마치 이 대화를 더 이어갈 생각은 없다는 듯이. 소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밥상 위에 반찬들을 올려놓고 밥을 푼다. 그날 아침 식탁은 묘한 정적이 흘렀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김치 접시에서 젓가락이 스치는 소리만 반복된다. 민준만이 유일하게 신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엄마, 나 달리기 말고 장애물 달리기도 해볼까? 아니면 이어 달리기? 이어 달리기 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팀인데, 근데 나는 혼자 달리는 것도 좋아. 엄마는 뭐가 더 재밌어? 질문은 명랑하고 표정은 순수하지만 소연은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없다. 그건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 엄마는 다 괜찮아. 간신히 그 정도 말만 내놓는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서둘러 가방을 챙긴다. 도시락 대신 급식을 먹는 날이지만 서윤과 은채에게는 간단한 간식과 물을 챙겨주고 민준에게는 실내화와 체육복을 다시 한번 화변해준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소연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려고 노력한다. 오늘 신청서 잘 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알았어. 은채가 대충 대답하고 민준은 활기차게 손을 흔든다. 엄마,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얘기해줄게. 오늘 누구누구 신청했는지 다 말해줄게. 문이 닫히고 현관이 조용해진다.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질수록 집안에는 다시 새벽과 비슷한 고요함이 돌아온다. 하지만 이번 고요함은 조금 다르다.
아까 냉장고 앞에서 느꼈던 그 무게감 있는 단어들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돈다. 학부모 달리기. 소연은 깊게 한숨을 내쉰다. 나는 정말 아닌 거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집을 대충 정리하고 빨래를 세탁기에 넣는다. 욕실에서 수건을 걷어오고 거실 여기저기에 흩어진 쿠션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주부로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과들을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보통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옅어지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무리 몸을 움직여도 머리가 가벼워지지 않는다. 장을 좀 봐야겠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채소 칸이 거의 비어있다. 고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차피 오늘은 마트에 가야 할 예정이었다. 외투를 걸치고 지갑과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선다. 초봄의 공기는 아직 차갑지만 햇빛만큼은 부드럽게 따뜻하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이 전기줄 위에 줄지어 앉아있다. 마트까지 가는 길은 이미 수십 번도 더 걸었을 너무 익숙한 길이다. 하지만 오늘은 익숙한 가로수와 익숙한 횡단보도, 익숙한 상점 간판들 사이로 자꾸만 다른 장면들이 끼어든다. 붉은색 트랙, 출발선 앞에 나란히 선 사람들, 그리고 마이크를 든 아나운서의 목소리. 여자 200m 결승, 한국의 한소연 선수.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심장박동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다. 그만 생각해.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스위치가 아니다. 마트에 도착해 카트에 바구니를 올려놓고 채소 코너부터 돌아본다. 상추, 오이, 양파, 당근, 감자를 하나씩 담는다. 고기 코너로 가서 돼지고기, 닭고기를 고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도 한 팩 집어든다. 조용히 물건만 담고 있었다면 아마도 아무 일 없이 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계산대로 향하던 발걸음이 중간에서 뜻밖의 풍경 앞에 멈춰선다. 여기 운동화 파는 데도 생겼네? 마트 한쪽에 작은 스포츠 코너가 새로 생겨 있었다. 러닝화와 운동복, 양말과 스포츠 타올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다. 유리 선반 위에 놓인 러닝화 몇 켤레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눈에 들어온다. 구경만. 소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카트를 옆에 두고 슬그머니 진열대 앞으로 다가간다. 흰색에 파란 포인트가 들어간 러닝화, 회색 바탕에 형광색 라인이 들어간 러닝화, 발목을 조금 감싸주는 스타일, 바닥이 얇고 가벼운 스타일. 손을 뻗어 한 켤레를 들어본다. 예상보다 가볍다. 손바닥 위에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어서 오세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인사를 건넨다. 젊은 직원이다. 아직 대학생처럼 보이는 밝은 얼굴의 청년. 러닝화 구경하러 오셨어? 아, 네. 그냥 요즘 운동을 좀 해볼까 해서요.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도 낯설다. 잘 오셨어요. 요즘 이 모델이 제일 인기예요. 직원이 선반 위에 한 켤레를 집어들고 설명을 시작한다. 쿠션이 좋아서 무릎에 충격을 줄여주고 발 앞부분 반발력이 좋아서 초보자들도 가볍게 달리기 좋아요. 바닥도 미끄럼 방지 패턴이라 비 오는 날에도 괜찮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손가락으로 밑창을 눌러보니 말캉하지만 금방 다시 제 형태를 찾아간다. 옛날 스파이크화를 처음 맞췄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다. 새 신발 특유의 질감, 아직 아무 트랙도 밟지 않은 밑창의 긴장감. 한번 신어보수래요? 직원의 제안에 소연은 잠시 멈칫한다. 아, 그냥 보는 거라. 신어보시는 건 공짜예요. 발에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청년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왠지 거절할 명분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한 번만. 소연은 카트 옆 의자에 앉아 발을 내민다. 편하게 신고 왔던 운동화를 벗는다. 양말이 살짝 구겨진 발끝이 드러난다. 직원인 신발끈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소연은 천천히 발을 밀어넣는다. 발등을 감싸는 쿠션이 부드럽게 밀착된다. 신발끈을 조여매자 발과 신발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든다. 거울 앞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직원의 말을 따라 몇 걸음 걸어본다. 바닥을 딛는 순간마다 충격이 부드럽게 흡수되는 느낌이 전해진다. 가볍네요. 소연이 혼잣말처럼 말하자 직원이 금세 받아친다. 그쵸. 가벼운데 안정감도 있어요. 달릴 때 발목에 부담이 덜해요. 거울 속에 검은색 코트 아래 평범한 청바지를 입은 중년의 여자가 서 있다. 그리고 그 발에는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러닝화가 누워 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전에 봤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운동복을 입고 허리춤에 번호표를 달고 스파이크화를 신고 있던 20대의 한소연. 살까? 말까? 입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온다. 집에는 이미 운동화가 몇 켤레나 있다.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갈 때 신는 것, 장을 보러 갈 때 신는 흔한 신발, 집 근처를 산책할 때 신는 것. 어느 것도 이 신발을 꼭 사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자꾸 신발끈을 만지작거린다. 운동회에 나갈 건지도 모르면서 뭘? 머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은 조용히 대답하고 있다. 그냥 한 번쯤은. 얼마예요? 소연이 가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묻는다. 직원이 가격을 말해주자 마음속에서 빠르게 셈이 돌아간다. 이번 달 식비에서 조금만 줄이고 내가 쓰는 거 한 번만 아끼면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작은 소비, 누군가에게는 일주일 용돈 정도의 가격. 잠깐의 침묵 끝에 소연은 결정을 내린다. 이걸로 할게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 이 떨림이 단순히 돈을 쓰는 떨림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아주 조금 더 여는 떨림인지 그녀는 잘 모른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닐봉지와 함께 들고 있는 슈박스가 걸음을 따라 흔들린다. 햇빛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바람은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왜 샀을까?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며 소연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진짜 운동회에 나갈 생각이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과거의 나를 조금만 만져보고 싶어서였을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다. 상자 안에 든 이 신발은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는 것.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익숙한 냄새가 반긴다. 세제 냄새, 나무 바닥 냄새, 그리고 조금 진한 김치찌개 냄새까지 섞인 이 집만의 공기. 소연은 신발 상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바로 신발장 위에 올려놓지는 않는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연다. 옷이 빼곡히 걸려있는 사이 잘 보이지 않는 아래쪽 공간에 상자를 밀어넣는다. 문을 닫는 손이 아주 살짝 주춤한다. 오늘 밤에 혼자 신어봐야지. 아직 가족들에게 말할 생각은 없다. 민준도 은채도 민석도 모른 채 자신만 아는 작은 약속처럼. 남은 오후는 평소처럼 흘러간다. 점심을 대충 해결하고 빨래를 널고 거실을 정리하고 저녁 메뉴를 고민한다. 하지만 머릿속 한쪽에는 계속해서 상자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사라진다. 부엌에서 칼로 양파를 썰다가 문득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는 정말 뭘 하려는 걸까?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오고 숙제와 학원과 내일 준비물 이야기가 오간다. 민주는 누구누구가 무슨 종목에 신청했는지, 어떤 친구는 키가 크고 어떤 친구는 빠르다는지 열심히 이야기한다. 은채는 운동회 얘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엄마를 힐끔힐끔 보는 눈길이 조금씩 많아진다. 민석은 평소처럼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저녁 대화를 채운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소연은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운동회, 달리기, 새 운동화.
그 세 단어는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을 참고 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과 은채가 먼저 잠든다. 방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복도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는다. 민석은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서류를 보다가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침실로 들어와 그대로 잠이 든다.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소연은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몸을 일으킨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가 옷장문을 연다. 낮에 밀어넣었던 신발 상자가 그대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한다. 소연은 상자를 꺼내어 조용히 뚜껑을 연다. 새 운동화가 고요하게 누워있다. 낮에 시착할 때 느꼈던 그 묘한 긴장감이 다시 되살아난다. 딱 오늘 밤까지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한쪽씩 신발을 신는다. 끈을 조여매는 손동작이 어쩐지 예전처럼 자연스럽다. 이제 정말로 한 번 더 트랙 위에 서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처럼. 한소연은 운동화를 신은 발을 살며시 바닥에 딛는다. 새 신발의 탄력 있는 감각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허벅지, 골반, 허리까지 통통 튀듯 올라온다.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떨림이 다시 가슴 깊은 곳에서 톡 하고 살아나는 듯 했다. 시계는 밤 11시 54분, 온 집안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 소연은 욕실 불을 켜지 않고 복도벽에 걸린 작은 무드등만 켠 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다. 어둠 속에서 운동화의 흰 부분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거실로 나와 카펫 위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동작으로 제자리 뛰기를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목소리는 내지르지 못하고 숨결만 내면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무릎은 조금 굳어 있었지만 예상보다 덜 아팠다. 20년 동안 거의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마치 억눌려 있다가 갑자기 해방된 것처럼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팔을 흔드는 순간 옛날 훈련장의 공기 냄새가 스쳐 지나간다. 새벽마다 트랙에 서서 몸을 풀던 때의 기억. 뛰기 전 가슴 속에서 일렁이던 긴장과 설렘. 그 모든 것이 아주 오래된 장롱 속에서 꺼낸 오래된 옷처럼 다시 피부에 감겼다. 엄마? 그 순간 작은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다. 소연은 힘을 빼고 급히 동작을 멈춘다. 좁은 문틈 사이로 민준이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는 잠결에 뒤죽박죽이고 손에는 아직 베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준아, 왜 일어났어?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운동하는 소리가 들려서.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엄마의 발끝으로 향한다. 그곳에 새하얀 운동화가 반짝이고 있었다. 우와, 새 신발이다. 순간 아이의 졸린 얼굴에 반짝이는 기쁨이 스며든다. 엄마, 진짜 운동회에서 뛰려고? 진짜? 민주는 속삭이며 달려와 엄마 옆에 선다. 소연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댄다. 쉿! 누나랑 아빠 깨워. 민준도 소근소근 속삭인다. 비밀이지? 우리 둘만? 응, 아직은 엄마가 정한 건 없어. 그냥 생각 중이야. 민주는 엄마 손을 잡는다. 작은 손이지만 그 손엔 이상하게 단단한 힘이 있었다. 엄마가 뛰면 무조건 응원할 거야. 근데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더 좋고. 아이가 말하는 더 좋고라는 말이 소연의 가슴에 조용히 파고든다. 무조건 응원한다는 말보다 더 깊게. 그 아이는 엄마가 누군가에게 이겨 보여야 해서가 아니라 엄마 스스로가 원해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래, 엄마가 잘 생각해 볼게. 소연은 아이 등을 토닥여 방으로 보내고 잠시 혼자 거실에 섰다. 새 운동화를 신은 채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반가웠다. 다음 날 오전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소연은 집 앞 큰 길을 걸어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장면이 어제와 달랐다. 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햇빛,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웃는 소리, 아침을 준비하는 가게 주인의 움직임. 이 모든 평범함 속에서 묘하게 변화의 기미가 보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마켓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생각했다. 이 길을 몇 년이나 이렇게 걸었지? 그런데 왜 오늘은 다르게 느껴질까? 계란과 야채를 담고 세제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섰다. 그 과정 내내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다. 달리기.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울림을 가지는 건 참 오랜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공원 옆을 지나는데 몇몇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느린 속도로 달리고 누군가는 반려견과 뛰기도 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기록을 재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경쟁하지 않았다.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빠른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달리는 순간에 자신만을 바라보는 듯한 얼굴. 소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나도 예전에 저런 표정을 지었었지. 승부보다 달리는 순간 자체가 좋아서,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뛰는 게 좋아서, 달리는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뒤로 밀려나던 그 순간이 좋아서, 그래서 달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공원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공원 가장자리 트랙은 동네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 한 바퀴만 걸어볼까?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허락을 내린 뒤 트랙을 천천히 걸었다. 발밑에 부드러운 탄성이 오래된 기억을 깨우기 시작했다. 트랙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바람이 옆으로 지나가는 감각, 그 속에서 귓가로 스치는 옛날의 훈련 목소리들. 보폭, 일정하게, 팔, 더 크게, 속도 말고 리듬 잡아. 모두 오래전 코치들이 외치던 말이다. 이제는 기억 저편이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목소리들. 걷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소연은 주위를 둘러본다. 사람들은 자기 운동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 뛰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트랙을 따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 몇 걸음은 몸이 확실히 무거웠다. 허벅지가 굳고 발목은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삐걱거렸다. 하지만 10걸음, 20걸음, 조금씩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몸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냈다.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발이 땅을 딛는 리듬이 일정해지고 호흡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멈췄을 때 숨은 몹시 차올랐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시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말은 새 운동화보다 더 선명한 떨림으로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마음은 계속 들떠 있었다. 오래전 잊었던 감각을 다시 찾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흥분. 그 감정이 하루 종일 팔과 다리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소연은 마침내 가족들에게 입을 열었다. 나 운동회 달리기 나가볼까 해.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은채의 눈이 순간 크게 뜨여졌다가 곧 불안하게 흔들린다. 민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그걸 진지하게 생각한 거야? 소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지하대. 은채는 작게 중얼거린다. 엄마, 힘들 수도 있어. 친구들도.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말을 잇기도 전에 민준이 두 손을 번쩍 들어 외쳤기 때문이다. 엄마 최고! 엄마가 달리는 거 나 진짜 보고 싶었어.
아이의 웃음이 식탁 위 긴장을 순식간에 깨뜨렸다. 소연은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 미소는 정말 오래간만에 어디에서도 억누르지 않은 진짜 소연의 미소였다. 소연이 운동회에 나가겠다고 말한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민주는 저녁 내내 들떠서 엄마 주변을 맴돌았고, 은채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지만 계속 엄마를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민석은 식탁에서 신문을 펴놓고 있었지만 실제로 읽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자꾸만 눈을 들어 아내의 얼굴과 손동작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소연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계속 일렁이는 걸 느꼈다. 오늘 내뱉은 말이 단순한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마음의 결론이었음을 이제야 천천히 깨닫는 듯했다. 설거지를 끝내고 식탁을 닦는데 민석이 천천히 다가온다. 진짜 괜찮겠어?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걱정, 의아함, 불안, 그리고 아주 미세한 자책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소연은 걸레를 접으며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괜찮아. 나도 놀랄 정도로. 민석은 팔짱을 끼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당신이 원해서 하는 거라면 내가 뭐라 할 순 없지. 다만 다치지 말고. 이 말은 이전의 반대와는 달랐다. 결코 적극적인 응원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태도였다. 고마워. 짧은 대답 뒤 소연은 싱크대 불을 끄고 부엌을 나왔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소연은 눈을 떴다. 옆에서 자는 민석은 모르게 얼굴 반쯤을 베개에 파묻은 채 코를 골고 있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운동화를 신었다.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긴 바지를 입고 가볍게 점커를 걸친 뒤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집을 나왔다.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하지만 찬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 오히려 좋았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훈련하는 아침의 감각이 다시금 몸속에서 깨어나는 듯했다. 근처 공원에 도착하자 아직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산책로를 따라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약한 소리를 낸다. 소연은 스트레칭부터 천천히 시작했다. 발목을 돌리고 햄스트링을 길게 늘리고 어깨 회전을 반복한다. 몸의 곳곳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한 번씩 늘릴 때마다 묵직한 통증 아래에서 묘하게 시원한 감각이 느껴졌다. 오늘은 한 바퀴만 뛰어보자. 소연은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숨이 금세 차올랐다. 발목에서 탁 하는 작은 신호가 오기도 하고 허벅지가 금방 눌리는 듯 묵직했다. 하지만 1분쯤 지나자 몸의 리듬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숨이 깊이 들어오고 발걸음도 점점 일정해졌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한 바퀴를 돌고 멈췄을 때 소연은 허리를 굽혀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 뛰는 소리가 오히려 안도감을 줬다. 20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있어. 그녀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몸을 깨웠다. 며칠 뒤 슈퍼마켓 앞. 그날은 시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예전 훈련 코치와의 통화 기록을 다시 떠올리게 된 날이었다. 코치는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으며 외국으로 넘어갔고 근황을 전혀 몰랐다. 그러나 오늘 아침 달리기를 하다 보니 그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 힘든 게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 제일 먼저 지치는 건 마음이야. 마음만 지치지 않으면 몸은 천천히 따라온다. 그 말은 그 시절에는 잘 이해해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운동화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것도 그 때문이다. 며칠 전 샀던 신발과는 다른 디자인의 신발들이 새로 진열되어 있었고
신발 위로 비치는 점등 불빛이 무심히 반짝였다. 옛날은 신발 하나에도 이런 설렘이 있었지.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설렘을 넘어선 감정이 있었다. 마치 잘 닫아두었던 문을 조금씩 열어젖히는 느낌.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전진하는 감정.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겠지. 학교 운동회 준비 모임 참석. 이틀 뒤 학교에서 운동회 준비 설명회가 열렸다. 소연은 아침부터 마음이 계속 불안정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스스로를 떨쳐내고 학교로 향했다. 당당문을 열자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미국인들이었고 몇몇은 활기차게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도시락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어떤 부모가 이번 운동회에서 사회를 맡을지 이야기가 오갔다. 소연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손에 쥔 운동회 자료를 조금 더 세게 움켜준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혹시 한소연 씨 맞으세요? 밝게 웃으며 다가온 이는 PTA 임원으로 보이는 백인 여성. 이름표에는 레이첼이라 적혀 있었다. 네, 맞아요. 어머, 잘 오셨어요. 운동회 준이가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처음 참석하는 분들은 좀 놀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여하러 와주셔서 정말 반가워요. 레이첼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소연은 어찌된 일인지 그 미소가 완전히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말투가 너무 친절해서인지 혹은 그 친절 뒤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져서인지 알 수 없었다. 레이첼이 신청서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운동회 참가 종목 신청하는 칸이에요. 학부모 경기 참가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멋져요. 그 말에 주변에서 누가 웃음소리를 흘렸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들리는 작고 건조한 웃음이었다. 소연은 잠시 펜을 멈춘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굳이 보고 싶지 않았다. 펜 끝이 무의식적으로 더 세게 종이를 눌렀다. 등장. 미묘한 적대감의 주인공 서미정. 그때 뒤쪽에서 조금 높은 음색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그분이구나. 달리기 신청하신다던 분. 소연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퍼머 헤어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메이크업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 딱 보아도 학교 행사에서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녀의 이름표에는 서미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한국계였지만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모두 미국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풍겼다. 처음 뵙죠? 저는 미정이에요. 여기서 봉사를 좀 오래 했어요. 상냥한 척 웃었지만 눈빛에는 묘한 평가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달리기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 그렇죠. 게다가 체격 차이도 있으니까. 그녀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아시아인 체형이 아무래도 스프린트에는 좀 불리하잖아요. 주변 엄마 몇 명이 숨죽인 웃음을 터뜨렸다. 소연은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걸 느꼈다. 그러나 얼굴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한 채 말했다. 서명만 하면 되죠? 네, 여기요. 서미정은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정말 용감하시네요. 운동의 날 기대할게요. 그 말은 겉으로는 응원처럼 들렸지만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강당을 나서는 길. 강당을 나온 순간 소연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등 뒤를 쿡쿡 찔러왔다. 왜 나가려고 하지? 괜히 창피당하면 어쩌려고. 나는 이해가 안 돼. 몸도 안 좋아 보이던데. 말을 삼키려 해도 귀가 알아서 받아버린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대로 걸었다. 하지만 속은 천천히 가라앉아 있었다. 괜히 했나? 그냥 포기할까? 그러나 강당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쏟아지는 운동장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놀며 깔깔 웃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의 생각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포기하는 건 아직 아니야. 공원 벤치, 첫 고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공원을 지나칠 때 소연은 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트랙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뛰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흔들리는 포니테일, 이어폰을 낀 남자, 묵묵히 걷는 노인. 나도 저랬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작아졌을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그때였다. 전화 진동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여보, 집에 있어? 오늘 저녁 뭐 해? 지금 가는 중이야. 회사에서 누가 그러던데 당신 운동에 나간다며. 소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벌써 소문이 퍼졌구나. 그게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야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회사 사람 말로는 좀 무모하다고 하던데. 애들한테도 그렇고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만.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갑자기 메말라 붙은 듯했다. 벤치에서 일어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 속에 흙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오래전에 뛰던 운동장의 냄새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게 속삭였다. 그래도 해볼 거야. 그날 이후로 소연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다.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눈이 자동으로 열렸고 몸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깨어났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그녀의 하루는 느릿한 리듬 대신 미세하게 더 단단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새벽 5시 20분. 거실의 작은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고 운동화 끈을 묶는 소연의 손동작이 빠르고 자연스러워졌다. 며칠 전만 해도 끈을 조일 때 손가락이 어색하게 떨렸는데 지금은 마치 일상적인 습관처럼 손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 오늘은 2바퀴까지는 가보자. 소연은 자기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한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집을 나서자 새벽 공기는 어김없이 차가웠다. 하지만 이 차가움마저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폐 안쪽이 서늘하게 열리는 느낌이 좋았다. 공원에 도착하자 아직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 늘 보이던 한 남자가 있었다.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달리기 준비를 하던 중년의 러너. 그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달리기 전 루틴도 정확했다. 발목 돌리고 허벅지 늘리고 팔을 돌리고 마지막에 가볍게 점프. 평소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겠지만 오늘은 그가 잠시 소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인사는 오래된 운동선수였던 소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연결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서로의 위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이 나누는 조용한 인사.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도 뛰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것 같은 작은 존중이었다. 소연은 천천히 트랙으로 들어갔다. 몸은 여전히 조금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볍고 집중되어 있었다.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한다. 첫 몇 걸음에서 발목이 톡 하고 작은 신호를 보내지만 금세 따뜻하게 풀린다. 햄스트링도 당김이 있지만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탄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좋아, 몸이 기억하고 있어. 한 바퀴를 돌 때까지는 숨이 가쁘게 차올랐지만 멈추고 싶지는 않았다. 팔을 더 크게 흔들고 발의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며 두 번째 바퀴에 들어섰다. 호흡이 거칠어졌음에도 가슴에는 묘한 희열이 차오르고 있었다. 이 순간 운동회 참가 여부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도, 서미정의 말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도, 심지어 민석이의 회의적인 말도 지금 이 리듬 속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빠르게 달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달리는 자신이 그저 기뻤다.
두 번째 바퀴를 마치고 멈춰서자 숨이 터질 듯 가빠졌지만 그 속에서 피처럼 뜨거운 만족감이 전해졌다. 아직 괜찮아. 할 수 있어. 뉴욕, 여기 이 낯선 나라에서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던 자신에게 오랜만에 한소연이라는 이름이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훈련을 거듭하며 변화하는 일상. 며칠간의 새벽 달리기 이후 소연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했다. 첫날에는 다리가 떨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셋째 날에는 조금 덜 아팠고 일주일이 지나자 숨이 차는 속도도 확연히 느려졌다. 아침밥을 준비할 때도 몸이 더 가벼웠고 허리도 덜 아팠다. 심지어 얼굴빛도 조금 밝아졌는지 민준이 아침에 말하곤 했다. 엄마, 오늘 얼굴이 반짝거려. 진짜야. 은채 역시 아무 말 없이 엄마를 관찰하는 듯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엄마, 뭔가 변했어?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민석은 처음에는 말리지도 응원하지도 않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흔들리는 듯한 작은 눈짓을 하곤 했다. 하루는 출근 전에 머그컵을 들고 지나가다 소연에게 말했다. 몸은 괜찮아? 소연은 놀랐고 동시에 조금 고마웠다. 생각보다 더 괜찮아.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아니야.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그 말은 소연에게 이상하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이 그녀의 변화를 알아봤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밝혀주었다. 운동회의 그림자, 다가오는 불안.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훈련이 익숙해질수록 몸이 가벼워질수록 어쩌면 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커질수록 또 다른 감정이 뒤따라왔다. 바로 두려움. 만약 넘어지면? 민준이나 은채 앞에서 망신이라도 당하면? 서미정 같은 사람들이 키득거릴지도 몰라. 집안일을 하다가도 저녁을 준비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불안이 생각을 덮쳤다. 심장은 갑자기 세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한 번은 거실에서 빨래를 개다가 손을 멈추고 멍하니 앉아버렸다.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트랙 위에서는 자신감이 살아나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 자신감이 어느새 반쯤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었다. 결정적인 순간, 운동장 방문.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은채가 학원에 간 사이 민준이 친구 집에 놀러간 틈을 타 소연은 집 근처 고등학교 운동장을 찾았다. 철문은 열려 있었고 몇몇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트랙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연은 잠시 서서 넓은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붉은 트랙이 뻗어 있고 중앙의 잔디는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다.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목소리가 떨렸다. 트랙의 냄새, 잔디 냄새, 스피커 기동의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오래된 기억을 깨웠다. 소연은 천천히 트랙 위에 발을 올린다. 운동화 밑창이 트랙을 눌렀을 때 몸이 전율처럼 반응했다. 이 느낌은...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뛰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 있었지만 속도를 조금씩 올리자 20년 동안 잊고 있던 러닝 리듬이 되살아났다. 팔이 흔들릴 때 허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발이 프랙을 차는 순간마다 몸이 더 가벼워졌다. 앞, 더 앞.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긴 머리를 뒤로 밀어냈다. 100m를 지나며 소연은 조금 더 힘을 줬다. 오랜만의 스퍼트였다. 숨이 거칠어졌지만 그냥 멈출 수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주부도 아니고 이민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달리는 사람, 예전의 한소연. 결국 멈췄을 때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은 해방된 듯 뜨겁고 가벼웠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여보, 어디야? 저녁 준비해야 해서. 공기가 현실로 무너져 내렸다. 소연은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곧 갈게. 전화를 끊고 트랙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다. 나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와 결정의 순간. 그날 저녁 식탁에서 소연은 다시 한번 가족들을 바라봤다. 은채는 숙제를 하면서도 엄마를 슬쩍슬쩍 보았고, 민주는 하루 종일 운동의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민석은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소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운동회 달리기 정식으로 참가할게. 식탁이 순간 아주 조용해졌다. 민석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정말 결정했어? 응, 이번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말하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은채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럼 나도 응원할게. 민주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엄마 최고! 이 작은 가족의 반응은 소연에게 마치 작은 박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박수는 곧 다가올 운동회의 긴장과 불안을 덜어주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되었다. 운동회가 다가올수록 소연의 새벽 훈련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깨우는 정도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스트레칭 루틴도 늘어났고 몸을 풀어주는 순서도 예전의 훈련 루틴과 유사해졌다. 그녀 역시 무의식 중에 옛 패턴을 되살리고 있었다. 어느 새벽 공원 트랙에서 뛰기 전 몸을 풀던 소연은 자신의 팔 동작을 보고 순간 멍해졌다. 손끝, 어깨, 팔꿈치, 팔의 회전 각도. 20년 전 국가대표 시절 코치에게 수없이 고쳐받았던 그 자세 그대로였다. 옛날엔 그게 너무 힘들었지. 팔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렇게 흔들면 속도 다 늦어져. 팔은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힘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하고 혼났었다. 그런 기억이 흐릿하게 떠오르자 그녀는 자연스레 웃음이 나왔다.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든 걸 하려고 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힘든 게 아니라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그동안 스스로 포기했던 순간들이 차례로 복원되는 기분이었다. 훈련 중 만난 사람들. 며칠 동안 새벽마다 공원에 나왔던 소연은 종종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늘 묵묵히 보폭을 맞춰 걷는 노부부, 이어폰을 끼고 가볍게 달리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 가끔 개와 함께 뛰는 중년의 여성. 사람들은 자신의 속도로 움직였다. 아무도 남을 평가하거나 경쟁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소연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다. 어느 날 그동안 눈인사만 나누던 중년 러너가 먼저 다가왔다.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낯선 영어가 아닌 자연스러운 한국어였다. 소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한국 분이세요? 네, 한 15년 살았어요. 여기서 조깅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에는 잘 못 봤는데 반갑네요. 그 남자는 공원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김태준 씨였다. 매일 이 시간에 나오시네요. 그가 말했다. 소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운동회가 곧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김태준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운동회요? 그거 보통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 괜히 시작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녀가 솔직하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예전에는 마라톤 풀코스를 뛰었어요. 근데 40 넘으니까 무릎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때도 고민했어요. 다시 뛸 수 있을까? 기세 좋게 달리다가 사람들 앞에서 꼴 보기 싫게 쓰러지는 건 아닐까? 소연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다. 그런데 다시 뛰셨어요? 네. 그는 시원하게 웃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달릴 때 느껴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결국 뛰는 건 나니까.
그 말은 소연에게 묘한 힘을 주었다. 누군가가 등을 살짝 밀어주는 듯한 느낌. 김태준이 다시 이어 말했다. 보니까 기본 체력도 있으시고 몸도 잘 쓰세요. 예전에 운동하셨어요? 소연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정말 오래전에는 당연했던 대답이었는데 지금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 예전에 조금 했어요. 그녀는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느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조용한 변화.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그 기분은 오래 지속되었다. 샤워를 하고 식탁에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도 들었다. 민주는 엄마가 요즘 달라졌다고 느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활기차?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있어. 민준의 말에 소연은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 엄마도 모르겠네. 은채도 아침마다 엄마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어딘가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고 말투도 더 단단해진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변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나이. 사춘기였던 은채는 그 낯섦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어색한 얼굴만 하고 있었다. 민석은 그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훈련을 하며 전보다 더 밝아지고 더 자주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다. 그 감성은 걱정과 미안함과 놀라움이 섞인 복잡한 것이었다. 운동회 전날, 조용한 긴장. 운동회 전날 밤, 온 가족이 각자 방에 들어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소연은 운동화를 꺼내들고 천천히 살핀다. 새 운동화의 끈은 깨끗했고 밑창에는 아직 흙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훈련할 때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이심달은 그날을 위해 아껴두었다. 운동화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눌러본다.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적당한 탄성. 너 내일 잘 부탁해. 소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 말은 신발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뭔가 묘하게 살아있는 눈빛이 보였다. 올림픽 무대에 서기 전날 밤에도 이렇게 긴장했을까? 아니면 그때는 너무 젊었고 무모해서 긴장이라는 감성을 몰랐을까? 기업은 흐릿했지만 지금 느끼는 긴장감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 그때는 세계가 나를 보는 시선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가족의 눈 앞에서 달리는 자신이 두려웠다. 자신의 실패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마지막 연습.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그리고 부엌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준이었다. 엄마, 오늘 마지막 연습 나가는 거야? 아이의 눈은 졸려 보였지만 그 속에 또렷한 기대가 있었다. 응, 몸을 너무 혹사하면 안 되니까 가볍게만. 같이 가면 안 돼? 뒤에서 걸어가면서 볼게. 엄마 뛰는 모습 보고 싶어.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대신 멀리서만 봐야 해. 알았지? 응. 민준과 함께 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 든든했다. 마치 혼자 가면 무서운 곳을 누군가 손잡고 가주는 기분. 공원에 도착하자 날씨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길게 퍼져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 엄마 금방 한 바퀴만 돌고 올게. 소연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한 바퀴를 뛰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아이가 있는 방향을 흘끗 보자 민주는 작은 몸으로 두 손을 흔들며 응원하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힘이 솟았다. 한 바퀴를 돌고 멈추었을 때 몸은 가벼웠고 두려움도 조금 사라져 있었다. 민준이 뛰어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잘할 거지?
소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엄마 최선을 다할게. 운동의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자 민석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말했다. 오늘 날씨 좋다. 운동하기 딱 좋겠네. 민석이 먼저 날씨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소연은 그 말이 은근히 힘이 됐다. 은채도 양치질을 하다 말고 거울에 비친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 내가 친구들이 뭐라 하면 대신 말해줄게.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부끄러워하던 아이가 오늘은 엄마를 지켜주려고 한다는 게 느껴져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족 모두가 차에 올라타 학교로 향할 때 소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뿐 아니라 어떤 설렘도 함께 들어있었다. 운동회가 열리는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방송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음악, 학부모들이 의자를 옮기며 대화하는 소음이 뒤섞여 활기찬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받으며 소연은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번째 레인이십니다. 15분 뒤 입장하세요. 그 말에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운동회 특유의 공기, 부드럽지만 긴장된 공기, 그 공기가 폐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준비구역에서의 긴장, 워크업 공간으로 이동하자 다른 학부모들이 이미 몸을 풀고 있었다. 대부분 젊었고 몸이 탄탄하며 화려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소연은 자신이 입고 있는 평범한 트레이닝복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조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옷이 아니라 달리는 거니까. 스트레칭을 하던 중 누군가 느릿하게 다가왔다. 서미정이었다. 선글라스를 이마에 올려두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오며 은근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정말 나오셨네요, 소연 씨.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그 안에 감춰진 기세는 날카로웠다. 준비 많이 되셨어? 소연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답형으로 답했다. 네.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런 데서 넘어지면 애들한테 오래 기억될 테니까.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소연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담담했다. 그래, 오늘은 네가 아니라 나를 위해 뛰는 거야. 그 순간 확성기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학부모 100m 참가자분들은 모두 출발선으로 모여주세요. 이제 소연이 20년 동안 도망쳤던 트랙 위로 다시 걸어나갈 시간이었다. 출발선 근처로 걸어가는 동안 소연의 심장은 마치 오래된 북이 다시 울리는 듯이 쿵쿵 울리고 있었다. 발걸음은 차분하려 했지만 운동화 밑창에서 느껴지는 트랙 특유의 탄성이 오히려 그녀의 심박을 더 높여갔다. 뒤에서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로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드는 학부모들의 목소리,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응원도구의 짤랑짤랑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구름처럼 운동장 위에 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소연의 귀에 유난히 선명하게 꽂히는 소리가 있었다. 엄마, 여기! 민준이었다. 관중석 겨울 햇살 아래 작은 몸을 잔뜩 앞으로 내밀고 양손을 흔들고 있었다. 은채도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씩씩하게 서 있었는데 표정은 쑥스럽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히 엄마를 응원하고 있었다. 민석은 두 아이 사이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과는 사뭇 다른 따뜻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소연의 가슴이 찌릿하게 흔들렸다. 눈가가 순간 시큰했지만 그녀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다잡았다. 엄마, 화이팅! 엄마 최고야! 민준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를 흔들 만큼 크고 생생했다. 출발선 앞에서 경기 담당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들고 참가자들을 정렬시켰다. 자, 학부모 여러분, 각자 배정된 레인으로 들어가 주세요.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레인으로 걸어갔다.
색색의 운동복과 반짝이는 신발들 사이에서 소연은 자신의 평범한 트레이닝복이 유난히 단순해 보인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단순함이 오히려 편안했다. 예전에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서 있던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지금은 그저 나로서 서 있다는 사실이 몸을 가볍게 했다. 세 번째 레인. 소연은 자리에 섰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 끝을 흔든다. 트랙 위의 작은 돌기들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마치 땅이 그녀에게 기억하니?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옆 레인에서 누군가 가볍게 뛰며 몸을 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미정이 4번 레인으로 들어오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녀는 시선을 살짝 소연에게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서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사소한 인사였지만 말끝에 실린 얄밉고 가벼운 여유가 귀를 찔렀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다. 대신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스타팅 라인을 터치했다. 차가운 선이 손끝에 닿는 순간, 순간적으로 20년 전의 체온이 다시 돌아오는 듯했다. 준비 자세. 자, 모두 준비해주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른다. 소연은 천천히 몸을 낮춘다. 무릎을 굽히고 손끝을 땅에 가볍게 대고 몸의 중심을 앞으로 기울인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무수히 많은 생각들, 걱정, 두려움, 불안 모두 트랙 바닥으로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였다. 리듬. 숨을 길게 내쉰다. 가슴이 고요해지고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힘을 받는다. 그때 느껴졌다. 아테네에서 출발선에 서기 전 세상이 멈춘 것 같던 그 한순간의 고요함. 그 고요함이 지금 학교 운동장의 이 평범한 트랙 위에서도 또다시 찾아왔다. 출발! 준비! 시간이 순간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공기마저 정지한 듯 느껴졌다. 그리고 다운! 호루라기 소리가 공기 속을 찢으며 울렸다. 그 순간 몸은 생각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튀어나갔다. 초반 10m, 몸은 확실히 무거웠다. 20년 동안 뛰지 않았던 공백이 초반 가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두 개의 레인이 순식간에 앞서 나갔다. 그러나 소연은 급하게 속도를 올리려 하지 않았다. 몸이 아직 리듬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리듬을 잡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25m. 팔 동작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30m. 발이 트랙을 단단하게 딛기 시작한다. 지금이야! 그녀는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보폭을 넓혔다. 그 순간 몸이 마치 자신이 아닌 것처럼 부드럽게 앞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중반. 리듬을 찾다. 40m 지점. 마침내 몸이 완전히 풀렸다. 호흡은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팔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2명을 추월했다. 관중석에서 작은 환호음이 들린다. 엄마다! 엄마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소연의 등 뒤를 밀어주는 듯했다. 50m. 이제 앞에는 2명만 남았다. 그중 1명은 서미정이었다. 서미정은 처음부터 빠르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소연이 속도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자 그 간격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서미정은 주변 시선을 신경 쓰는 듯 자꾸 뒤를 슬쩍 돌아봤다. 그러다가 소연의 존재를 확인한 듯 표정이 단단하게 굳는 게 보였다. 그래, 나야. 소연도 느끼고 있었다. 몸이 20년 전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60m,
시간이 느려지는 순간. 이 지점에 들어서자 마치 세계가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찾아왔다. 팔의 스윙, 다리의 움직임, 발이 바닥을 딛는 순간 모든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선명해졌다. 트랙 위를 스치는 바람의 떨림까지도 손에 잡힐 듯했다. 아테네에서 느꼈던 바로 그 황홀한 순간.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평가하지 않고 카메라도 없고 세계의 시선도 없다. 오직 그녀와 가족들 뿐이었다. 그 순간 소연은 달리기라는 행위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다시 깨달았다. 그래, 이 느낌이었어. 70m 추월의 시작. 소연은 서미정과의 거리를 빠르게 좁혀갔다. 보폭이 조금씩 넓어지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며 발이 더 가볍게 트랙을 튕겼다. 드디어 서미정의 어깨를 접해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 서미정은 뒤쪽을 의식하며 고개를 돌렸고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말도 안 돼. 입모양만 보였지만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연은 그녀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80m 어깨 나란히. 둘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관중석에서는 이미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큰 소리가 운동장 전체를 뒤덮었다. 소연은 흘끗 관중석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뛰다시피 응원하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며 엄마에게 온 마음을 실어 응원하고 있는 은채. 민석은 굳은 표정으로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 눈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눈앞을 스쳤다. 그리고 그 찰나 몸 안 어딘가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올랐다. 90m 스퍼트. 지금이다. 소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온전히 다리에 실었다. 몸이 앞으로 쏠리고 양팔이 더 강하게 흔들렸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지만 그 모든 감각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빠르게 만들었다. 서미정의 모습이 측면 시야에서 서서히 뒤로 밀려났다. 마지막 10m, 순간의 영원함. 결승선은 불과 몇 미터 앞이었다. 그 짧은 거리 속에서 소연은 모든 것을 느꼈다. 20년이라는 공백, 그동안 숨겨왔던 삶, 두려움, 부끄러움, 미련, 그리고 다시 찾은 자신. 모든 감정이 결승선으로 모였다. 관중석에서 민준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 소리가 폭발처럼 심장을 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했다. 멈춤. 멈추려는 순간 다리가 풀리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다. 소연은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지만 결국 한쪽 무릎을 트랙에 대고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게 헐떡였고 심장은 폭풍처럼 몸 안을 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미소가 떠올랐다. 관중석에서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기쁨, 감탄, 놀라움, 다양한 감정이 찬란하게 울렸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민준이었다. 엄마가 이겼어! 엄마가 1등이야! 민준은 거의 울먹이며 엄마 품에 달려들었다. 소연은 민준을 힘껏 안으며 목 끝까지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다. 곧이어 은채도 달려왔다. 은채는 말없이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 진짜 멋있어. 그리고 조금 뒤 민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당신 정말 대단하네. 그 말은 축하 이상의 의미였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이 짧은 문장에 담겨 있었다. 소연의 눈에서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20년 만에 마주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트랙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고른 채 환호와 박수가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귀를 울리는 소리들이 모두 현실임에도 소연은 잠시 그것을 믿지 못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순간이었다. 너무 먼 길을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러다가 작은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며 흔들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숨 못 쉬어? 민준의 거의 울먹인 목소리였다. 소연은 힘겹지만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가 해냈어. 민준은 엄마의 목에 매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엄마의 과거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를 믿고 응원해준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다. 조금 뒤 은채가 천천히 다가왔다. 은채는 처음엔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두 손을 움켜쥔 채 다가와 엄마 옆에 쭈그려 앉았다. 엄마. 그 한마디만 하고 멈췄다. 눈가가 조금 붉어진 은채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엄마에게 조심스레 팔을 둘렀다. 그동안 엄마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마음의 벽이 그 순간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느껴졌다. 민석도 그 들을 따라 조용히 다가왔다. 평소 말수가 많지 않았던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정말 놀랐어. 소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이제야 비로소 이해받는 듯한 평온함이 가슴 깊숙한 곳을 따뜻하게 채웠다. 트랙 위의 마무리와 서미정의 변화. 주변 학부모 몇 명이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와, 대단하세요. 진짜 빠르시던데요? 반칙 아닌가요? 그 연배에서 저 정도 속도면 거의 선수셨던 거죠. 처음에는 모두 웃으며 농담처럼 묻다가도 소연의 숨가쁜 얼굴을 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를 좀 자르며 다가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서미정. 아직 숨이 차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지만 그 표정은 복잡했다. 자존심, 놀라움, 충격,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정이 섞인 얼굴. 그녀는 잠시 소연 앞에서 멈췄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정말 잘 뛰시네요. 그 목소리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알고 지내온 몇 년보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소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서미정은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괜한 말을 했던 것도 미안하고요. 그 말은 아주 작은 용기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변화를 의미했다. 소연은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서로 모르는 게 많았던 거죠. 서미정의 표정이 약간 풀렸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을 길게 내쉬었다. 행사 후 가족과 함께 걷는 길. 행사가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은 각종 게임에 참여하고 학부모들은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온종일 결승선을 마지막으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몸은 무겁고 다리는 아직도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불안의 떨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의 떨림이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가족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운동장 뒤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길을 걷는 동안 민주는 사사건건 결승선 순간을 재현하듯 떠들었고 은채는 종종 엄마의 손을 잡았다가 놓곤 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뒤에서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 오늘 진짜 멋있었어. 소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오늘 나에게도 특별했어. 민석이 다시 물었다. 예전에 운동선수였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소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때 나는 많이 아팠으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아내가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온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했다. 집에서 펼쳐진 잊힌 상자. 집으로 돌아오자 민석은 무언가를 찾는 듯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오래된 종이 상자를 들고 나오더니 소연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찾았어. 상자는 세월이 느껴지는 바랜 색깔이었다. 모서리에는 테이프가 약간 벗겨져 있었고 뚜껑에는 오래된 주소 스티커가 희미하게 붙어 있었다. 소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걸 어떻게? 민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었어. 근데 그때는 그냥 당신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냥 치워두면 된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소연은 손을 떨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브론즈빛 동메달, 국가대표 유니폼, 각종 국제대회 참가증, 그리고 젊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트랙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민준이 먼저 소리쳤다. 우와, 진짜야? 엄마가 진짜 선수였어? 진짜? 은채는 말없이 메달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으로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흔들었다. 엄마, 이게 엄마 거야? 응?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소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이 싫었어. 열심히 뛰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잊고 싶었어. 운동선수였던 내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만 살고 싶었지. 은채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멋있어. 정말. 그럼 엄마 진짜 올림픽에 나갔어? 진짜로?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흥분은 절정에 달했고 은채는 말없이 엄마를 안았다. 민석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참 대단해. 이제야 알게 됐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는 같은 느낌이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은 20년 동안 가슴 속에서 잠들어 있던 자신을 조심스럽게 깨우는 숨이었다. 강연의 제안과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동네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다. 운동회에서 소연이 달리던 장면을 본 사람이 우연히 한인회에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소연에게 작은 강연을 부탁했다. 주제는 이민자의 용기와 정체성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소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여전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승선을 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강연 당일. 강연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소연은 대기실에서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고르며 떨리는 마음을 잡아보았다. 문이 열리고 사회자가 소연의 이름을 불렀다. 윤소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관중석에서 민준의 두 눈이 반짝이고 은채가 엄마를 향해 작게 웃고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자 소연은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소연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예전에 잠시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소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 과거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에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숨긴다고 해서 제가 더 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환경도 변명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마치자 강연장 전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졌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연은 그 박수를 들으며 어디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평온과 해방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영원한 금메달. 차 안, 민주는 엄마에게 매달려 말했다. 엄마, 나도 운동할 거야. 엄마처럼 멋지게 달릴래. 엄채도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진짜 최고였어. 민석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소연을 향해 말했다. 당신 오늘 진짜 아름다웠어. 그 말은 남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였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 별들 사이로 아테네에서 봤던 그 밝은 달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이번엔 진짜 금메달이네. 비록 목에 걸린 건 브론즈빛 동메달이지만 오늘 그녀가 얻은 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삶의 금메달이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다. 그리고 그렇게 윤소연은 마침내 과거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그대로를 사랑하게 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